오늘은 간만에 우리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어느 지역이 저평가다. 또 이런 지역 아파트가 폭등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쪽집게 과외 같은 이야기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현실 투자 이야기입니다. 주식이든 어떤 분야건 투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도 하죠.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주식과 부동산. 사실 이 두 가지 뿐이니까 추후로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은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전부터 제 방송을 쭉 지켜봐 오신 분들은 제가 이 투트랙으로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고, 또 투자 공유 채널인 제 채널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실 투자 현황을 공개해 오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런 투자법이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제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제 판단하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공유 드리고 있으니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간접 체험하시면서 현실 투자 샘플링도 하시고 본인 투자에 좋은 참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 판단은 물론 본인의 몫이고요. 시간은 참 빠르고도 빠릅니다. 벌써 4분기 끝자락 12월 2020년의 마지막 분기 현황을 공유할 때가 왔습니다. 기존의 투자 과정을 공유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아파트 투자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공유를 드렸었는데 조금 산만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부터는 삼성전자 우선주, 아파트 투자를 따로따로 분기별로 수익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분기 아파트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투자한 곳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인창주공 2단지고요. 보시다시피 1229세대 총 13개 동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죠.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요. 여기 이 지역인데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인접한 곳인데 왜 이곳을 투자처로 선정을 했는가는 예전 채널 영상에서 아파트 매입 과정을 3편으로 나눠서 올려둔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은 무엇보다 제 투자금 여력이었죠. 둘째는 바로 교통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조건을 다 만족하는 예를 들어 강남이다. 이런 것은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투자처로 제 능력 안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하게 본 것 하나, 그게 바로 교통편이었습니다. 현재 말고 앞으로 교통편 얘기입니다. 현재로는 이 지역이 사실 교통이 조금은 애매한 편이거든요. 좀 넓혀서 보시면은 거리로는 서울 강동 지나서 송파, 강남 쪽으로 접근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구리역도 접근은 상봉, 청량리 쪽이고요. 강남 쪽은 아무래도 광역버스나 아니면 자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강남 쪽 접근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구리역도 이렇게 반경으로 보시면요. 직선 거리가 1km 가깝게 나오죠. 역세권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경의중앙선 구리역도 현재 지상역에다가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이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여기 도매시장 사거리, 여기로 이렇게 구리 도매시장역 2023년 예정이라고 적혀있죠.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여기로 지하철 8호선 잠실역과 암사역이 연결되는 이렇게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지하철역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하철 6호선 신내역에서 또 여기 구리 도매시장역으로 6호선까지 연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냉정하게 무역세권이었다가 이렇게 더블 역세권, 거기다 초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투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당시 제가 2019년 10월에 물건을 계약을 하고 12월에 잔금을 치렀는데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고 계시던 집이 아니라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받고 이뤄진 계약이라 세입자분께서 임차 보증금을 5천만 원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그 5천만 원을 뺀 2억 5천9백만 원이 들었고요. 여기 있죠. 실거래가 3억 9백만 원이고요. 공시시가는 당시 2억 4백만 원,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득세, 교육세, 기타 등등 해서 추가로 41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2억 6천4백10만 원이고요. 잔금을 치른 게 작년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딱 소유권 이전이 된 게 1년이 됐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창으로 한번 봐보시면요. 구리 인창 주공 2단지. 제가 투자한 아파트 면적이 72제곱미터고요. 평수로 바꿔볼까요? 21평이 되겠습니다. 감정원 시세는 3억 9천5백에서 4억 5천5백. 최근 실거래가 최고액이 4억 6천이네요. 10월에 4억 6천 거래가 있었네요. 다른 매물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11월에는 4억 5천5백에 거래가 됐고 10월에는 4억 6천. 보시면 4억 5천, 6천, 4억 천. 아, 예. 1층이 4억 천에 있네요. 그 다음에 4억 5천, 5억, 5천, 5천, 5천. 최고액과 최저액은 제외를 하면 지금 시세가 4억 5천 평균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파트에 투자하고 난 후 1년이 지나서 결과를 보자면요.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는 3억 9백, 실투자금은 2억 6천4백10만 원이 들었고 현재가는 4억 5천입니다. 시세 상승은 3억 9백에서 4억 5천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1억 4천100만 원이 되겠고 부수적인 비용을 제하면은 미실현 시세 차익은 1억 3천5백만 원이 됩니다. 엄청난 수익처럼 보이죠?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여기에 제가 월세를 기존 세입자분한테 40만 원 8개월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세입자분께서 계약 기간 중에 제게 양해를 구하시고 집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새 세입자분이 들어오시는데 한 달에 공실이 생겨서 한 달은 제가 월세를 받지 못했고 당연히 관리비 등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새 시세가 많이 올라서 10만 원이 오른 5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실현되지 않았고 세전 수익률로 보자면은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40% 정도가 상승을 했고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50% 정도 수익률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전이고 미실현 손익입니다. 보여드렸던 정리로는 우선 단순하게 1년 동안은 아주 성공한 투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수익 위주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솔직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고민이 따르는 투자입니다. 저야 일단 운 좋게 좋은 세입자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 공실이 한 달 있었고요.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 전환하는 보일러 교체 비용이 90 정도 들었고 바닥 공사 비용이 한 30 정도 들었고요. 전체 조명 교체가 41만 원. 여기에다가 재산세 2번. 뭐 이래저래 떼고 나면은 훨씬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었던 삼성전자 배당금보다도 사실 월세 수익이 나을 게 하나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시세 차익도 양도세를 생각하면 3전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거죠. 솔직하게 이 돈으로 3전에도 투자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몇 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도 장기 투자자에겐 조심해야 되는 잠깐 찾아드는 결과론의 함정이죠. 100세 시대 제 노후까지 장기로 멀리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겠죠. 오늘 영상 보고 드시는 느낌은 다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 아파트 투자 1년의 결과를 공유 드렸는데요. 제 공유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좋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